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지금은 설 명절 기간이죠. 다들 설 명절을 다 잘 이거 영상 보실 때는 지내시고 난 다음일 텐데 지내셨겠죠? 뭐 영상 아마 연휴 기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연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지내셨겠죠. 어쨌든 물론 1월 1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해 다들 원하시는 바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뭐 인사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 데이텀 계속 하고 있었죠. 데이텀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데이텀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에서만 끝이고 실제 케이스 교육은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 이제 통칙입니다. 통칙. 실제 이제 데이텀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해놓는데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10가지의 통칙이 있어요. 10가지의 형태로 이제 이런 기준에서 데이텀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텀 통칙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일반사항이 나오게 되고 이 일반사항이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기하공차를 처음 이제 학습을 하고 이론적인 내용 뭐 직진도가 뭐고 뭐 데이텀이 뭐고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적용을 하는데 내가 적용해야 되는 형체에 어디에다가 데이텀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디에다 기하공차를 적용해야 되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첫 번째 일반 사항이나 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 사항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보면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 그럼 이제 나는 어디다 붙이는지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판단 기준을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답을 던져주지는 못해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바라는 건 어떤 답을 나한테 그냥 던져줘. 내가 이것저것 머리 쓰지 않게 이런 걸 원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에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뭐가 없어요. 뭐 케이스 규격이 정해져 있다.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 규격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응용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의 수업을 해버리면 싫어하는 게 자꾸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왜 그냥 답만 알려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라든가 기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익힐 수가 없다. 근데 그걸 학원 강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학원 강사들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맞아요. 결국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공학, 엔지니어링이고 엔지니어링의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준, 뭐 공식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느냐는 본인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이거를 꼭 인지하세요. 난 머리 쓰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학문은 애당초 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끝없이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죠. 일단 일반 사항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항은 아예 이제 대전제가 하나 나와요. 인간은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다음 두 가지 방식에서 기술 제품 도면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 도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희가 대전제가 나오고 설계자는 데이텀 요구를 그래픽 언어로 암호로 바꾼다. 이거 예전에 제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굳이 기하공차에서 암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기하공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있는 도면 자체가 암호예요. 수문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선 종류에서 수문선 숨어있는 부분은 파선의 형태로 가는 파선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암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첩보물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암호문을 작성하는 사람도 이 암호를 알고 있어야 작성을 하고 단순히 작성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도 암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암호를 작성하는 사람은 설계자다라고 한다면 그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도면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누구? 첫 번째 가공작업자, 두 번째 측정작업자, 세 번째 조립작업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도면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실제적으로 제가 실무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도면에 기하공차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공업체로 도면을 보냅니다. 보내면 가공업체에서 전화 와요. 여기 이상한 기호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작업자가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연락 오면 야 도면에 이상한 기호가 붙어 있는데 야 이거 난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굳이 도면 제도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할 줄만 알면 되지 도면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네. 이 지금 저희가 배우는 기하공차라는 거는 설계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단지 이제 설계자는 이 데이터를 설정하는 법까지 알아야 된다면 이제 설계자를 뺀 나머지 분들은 해독하는 법만 알면 된다. 약간 이제 그 지식의 차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설계자라고 한다면 설계자를 제외한 작업자는 데이텀 요구 그래픽 언어로부터 암호를 푼다. 반드시 암호를 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데이텀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죠. 기하공차 정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하공차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요. 도면 전체에 해당됩니다. 도면에 있는 모든 요소는 전부 다 암호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CAT 2급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도면의 암호의 형태로 작성한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도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암호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서 머릿속에 3D로 입체 형상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머릿속에 3D로 입체 형상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면을 보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대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 강사들은 그래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잘못됐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학원 강사들 여러 만나지만 실제로 학원 강사가 암호 해독이 안 되는 강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도 본인도 해독을 못 하는데 본인이 누굴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에 의존해요? 공식에 의존하고 편법에 의존한다. 본인 자체가 공식에 의존하고 편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에서 프리 영상, CAT 2급 같은 거, 그런 거 프리 영상 돌고 있는 거 보세요. 본인도 어딘가 선을 그리려면 막 힘들게 찾는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강의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 도면 해독이 안 되고 있는데 도면을 해독해야 될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본인도 해독을 못하면서. 조금 그분들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하공차에 관련된 이 암호들은 설계자 그리고 설계자를 제외한 이 도면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일반사항 제일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법칙은 5.4.2에 주어져 있다. 이게 뭐냐? 통칙이에요. 통칙. 그걸 해독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은 통칙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위치 구석이나 방향 구석 둘 다 공작물의 형체로부터 공체역을 위에 암호로 바꿀 때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암호로, 그러니까 그래픽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픽 언어로 바꿀 땐 어떤 단계를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에서 일반사항 두 번째 항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텀 기호를 갖는 데이텀 형체를 확립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데이텀 형체들을 표시하며 필요한 데이텀 표적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데이텀에 대한 형상을 잘 찾아라. 어디다가 데이텀을 붙여야 되는지 그 데이텀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관련된 형상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적을 규정해줘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보고는 아마
그 원하는 부분을 찾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의미예요. 조합 번번과 관련된 구속 형체들의 타입을 규정하여 데이텀 형태로부터 데이텀을 확립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독 데이텀의 개념이 아니라 데이텀 타켓, 데이텀 표적 그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지. 데이텀 표적까지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명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이 위치가 결정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조합 방법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 요걸 읽었다고 해서 어디 데이텀 정해야지 딱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조합된 형체보다 더 많은 것이 데이텀이나 데이텀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사용된다면 조합은 순차적으로나 동시에 실현되어야 된다. 요거는 뭐예요? 데이텀 시스템과 동시는 공통 데이텀을 얘기합니다. 공용 데이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전산응용 기계대경사 답지를 보면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뭐예요? 무조건 단독 데이텀으로 나오죠. 네, 솔직히 말하면 애당초 거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단독 데이텀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 데이텀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하공차에 대한 거를 강사들이 잘 모르니까 본인 편한 대로 간략화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편한 대로 간략화해서 사용한 거는 규정된 적이 없어요. 실제 KS 교육이나 IS 교육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자고 약속된 적이 없는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다. 특히 기하공차. 잘못된 기하공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이제 전산응용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마 기존 교재나 그런 데 나와 있는 형태로 기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잘못된지, 이렇게 되면 왜 측정이 잘못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는 데이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텀이나 각각의 데이텀을 위해서는 다음 같은 적용 법칙을 참조한다. 데이텀이나 데이텀 시스템 구성할 때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을 참조해서 구성을 해라. 자, 조합된 형체 타입이 데이텀 형체와 같지 않다면 통칙 5를 참조한다. 그럼 나중에 통칙을 보면 되는 건데, 왜? 요건데, 아마 통칙 5가 저게 데이텀 타켓 쪽일 거예요. 데이텀 타켓, 데이텀 표적 쪽. 통칙 5.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크기를 갖는 형체의 크기가 고정되거나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거는 이제 통칙 2를 참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텀에 의해 주어진 구속을 줄여야 한다면 통칙 8과 9를 참조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면들이 이제 조합돼 가지고 데이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표현을 그 면마다 다 일일이 데이텀 타켓을 지정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단순화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을 통칙 8과 9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통칙 몇을 참조해? 라고 인덱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하학적 부가기호 M 또는 LP 이렇게 되죠. M 또는 LP가 데이텀에 요구된다면 통칙 10을 참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없고 어떤 인덱스의 개념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데이텀이나 데이텀 시스템의 의미를 암호를 풀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설계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설계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단계를 수행을 해서 암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은 통칙은 다 알아야 돼. 결국은 통칙은 다 알아야 돼. 그걸 알고 그거를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풀이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 데이텀 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차 프레임을 해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텀 자체로 얘가 이제 명확하게 어떤 데이텀이다, 어떤 형태의 데이텀이다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하공차가 붙으면서 기하공차의 형태에 따라서 얘는 데이텀이 면이다, 선이다, 점이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하공차 프레임을 해독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 프레임이 두 구획보다 더 많이 구속한다면 그때 적어도 하나의 데이텀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두 구획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있잖아요. 데이텀 형태가 면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용된다. 점의 형태로 사용되든 선의 형태로 사용되든 아니면 면의 형태로 사용되든 반드시 하나는 사용됐는데 그거를 이제 해독하려면 공차 프레임이 어떤 이제 기하공차를 지정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같이 연관해서 봐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해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단일 데이텀들이나 공통 데이텀 요소들에 대응하는 모든 데이텀 문자 기호를 판독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텀 그 문자 기호를 잘 여기가 어느 데이텀을 요구하는 거고 각각의 이제 데이텀을 판독을 하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자, 각 데이텀 문자 기호에 대응하는 데이텀의 형체를 확인한다. 그렇죠? 이거는 중요하죠. 이 데이텀 문자가 어떤 형체에 붙었냐. 그럼 이 형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선이냐 전이냐 면이냐 그러면 중심이냐 이런 것들은 그 형체의 형태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텀 형체의 결정은 완전한 전형체이다. 전형체이다. 아니면 데이텀 표적과 그의 정의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TED. 그렇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고려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텀 형체의 결정은 완전한 전형체. 그러니까 데이텀 표식이 붙으면 단독 데이텀으로 붙으면 이건 단독 데이텀에 대한 얘기죠. 단독 데이텀에 붙으면 그 붙은 표면 전체를 얘기하지 일부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얘기를 할 때는 아니면 데이텀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형체가 아닐 때는 데이텀 표적을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리고 그 정의를 판독할 필요가 있고 데이텀 표적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TED가 같이 나오죠. 그 표적 위치를 정의하는 데는 항상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고려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을 확립하는데 어떤 조합 과정인가를 고려한다. 이거는 이제 기구적인 것. 그 데이텀을 확립하는데 이제 기구적으로 얘가 어떤 상태이냐,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구적인 것보다 이제 실제 그 데이텀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텀 표적할 때 제가 얘기했죠. 데이텀 표적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고정하는 지그가 이렇게 된다.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이전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비슷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그 조합 표현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얘를 구속하는 이제 그 데이텀을 구속하는 지그라든가 그런 것들의 형체가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딱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저걸로 내가 저 얘기만 듣고 데이텀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구적인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계속 기구를 보고 이 기구에서 조립은 어떻게 되고 조립했을 때 이 부품은 조립되는 어느 면을 통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며 이런 기구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텀이라는 거는 기구를 모르고 그냥 그 부품에서만 데이텀을 선정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선정이 안 돼요. 항상 기구 자체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5.4.2 해서 통칙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통칙 1부터 통칙 10까지 쫙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통칙 10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찍다가 적당히 시간이 되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길 겁니다. 뭐 가능하다면 다 할 건데 제 예상으로는 절대 다 못할 거예요. 적당히 하고 끊을 겁니다. 자, 일단 통칙 1부터 보죠. 자, 통칙 1. 데이텀 형체들 해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건 단독 데이터입니다. 단독 데이터. 단일 데이텀으로부터 확립된 이라고 나오죠. 단독 데이텀을 의미를 해요. 자, 데이텀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일 형체의 크기를 갖는 형체일 경우 표면은 다음의 곳에서 데이텀 형체 기호가 표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이 3개가 A, B, C, D 4개의 그림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의 연장선에, 그래서 치수선의 연장선에, 그래서 치수선이 있으면 그거랑 일치하게 이렇게 쭉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치수가 가리키는 형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이겠죠. 원기둥이면 원표면 전체를 데이텀 피처로 보는 겁니다. 데이텀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원기둥 전체 형상 가지고 정의가 될 수 있는 데이텀은 누굴까요? 원표면일까요? 그게 아니라 원기둥 전체를 가지고 하면은 전체 표면을 가지고 하면은 그 원의 중심점, 즉
이 데이텀 A는 이 중심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중심선이 데이텀 A다.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표면, 그 표면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 그래서 이 형태는 점 또는 선의 형태, 이 중심선에 있는 점 중에 하나라던가 아니면 이 중심선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이 치수를 사용하는 형체에 기하 공차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공차 프레임 상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전산용 기능사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차 프레임 상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 축은 이미 기하 공차가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됐고 이 기하 공차가 지정된 이 축 중심선이 데이텀 A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수의 기준선상에 만약에 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측면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이 보이는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는 치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빼겠죠. 요 안쪽으로 빼든 어쨌든 만약에 지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뺐다라고 한다면 요 치수 여기 보면 이제 모르면 치수의 기준선상인데 치수값이 적혀 있는 요 선상에 선상에다가 데이텀을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요 이제 지름 보관이 떴네요. 요 지름에 해당되는 형상이 데이텀 A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가 표시된 기준선에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요 치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하공차를 표시할 때 꼭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치수를 사용할 때 만약에 측면에서 표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치수 뒤에 데이텀 프레임 붙습니다. 이렇게 요 프레임에다가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얘는 측면에서 표현했을 때고 얘는 그걸 원이 바라보이는 쪽에서 표현했다. 이 차이예요. 어차피 요 두 개가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얘도 요 밑에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게 측면에서 표현했을 때 아니면 원이 보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케이스 규격이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원형 형체만 굳이 국한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형 형체에서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중심선이라는 게 나오는 형체가 원형 형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냐? 대칭 형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만약에 이 형체가 이렇게 돼 있는 형체다. 그리고 이게 원형이 아니라 측면에서 봤을 때 크기는 대충 할게요. 자, 여기는 대칭이니까 똑같이 중심선을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좌우 어차피 얘는 대칭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저거 사각이니까 어쨌든 중심선을 똑같이 놔줄게요. 우리가 이제 중심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형체죠. 완전하게 이제 지금 위아래로 대칭인 형상.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도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데이텀이 누구다? 이 치수를 사용하는 형체에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형체를 모두 고려해서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면 이 치수가 가리키는 형체가 누굴까요? 이쪽 면과 이건 분해를 하는 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이쪽 면과 이쪽 면 사이의 거리를 치수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평행하게 돼 있는 요 두 면이죠. 두 면 사이에 공통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그 중립면입니다. 중립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거는 일반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나는 요 표면을 데이텀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일반 모든 강사들이 다 제대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면만을 지시를 하는 거다. 데이텀이라고 지시를 하는 거다. 저면이 데이텀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치수선과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지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요 면이 데이텀이라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치수를 여기 있는 요 치수를 사용하는 두 면 사이에 공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중립면의
대한 데이텀을 정의를 한 거다. 그렇죠? 저 중립면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 그 표현까지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단일 형체가 나선 표면 즉 뭐냐? 나사산이다. 나사산. 이거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거죠. 축에서 요 형태를 얘기해요. 요 형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요 형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일부 강사님들은 나사는 데이텀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강사님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나사도 데이텀으로 할 수 있고, 단 이제 나사를 데이텀으로 잡을 때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단일 형체가 나사 표면이나 복합 표면, 즉 원통이나 기어, 기어도 나오죠. 원통 기어. 이렇게이면 원통 표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데이텀을 확립하기 위해서 데이텀 형체 기호는 뭐 이제 5.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시되어야 한다. 우선 기호가 지시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텀은 단일 형체의 유효지름을 가진 피처의 원통으로부터 확립되고, 네, 중요한 거예요. 유효지름. 나사라는 게 이제 우리 KS 규격 표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기 봐도 유효지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사가 앞에 이제 M이 붙잖아요. M12에 얘는 아마 이제 우리가 그릴 때 그때 1피치로 그렸죠. 곱하기 1피치.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데이텀을 얘를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치수선과 딱 일치하게. 그럼 얘는 색상은 치수로 바꿔줄게요. 도면층을. 치수 이렇게 딱 바꿔요.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나사에는 이제 되게 많은 지름이 있잖아요. 뭐 지금 바깥 지름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골 지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 뭐가 있어요? 유효 지름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하면 이 B는 뭐를 의미한다? 이 나사의 유효 지름을 이용을 해서 나와야 된다. 데이텀이 유효 지름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지고 유효 지름 부분을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측정을 해서 거기서 공통되는 데이텀인 중심축이 나와야 된다. 이걸 의미를 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름 가진 피처는 확립되고 부각이요. 이제 PD라는 게 있어요. PD.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PD라는 게 얘는 유효 지름을 이용해서 구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PD가. 얘는 빠질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지름일 때는 PD라는 기호를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는데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사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게 유효 지름이야, 골 지름이야, 아니면은 뭐 바깥 지름이야, 이걸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뭐다? PD가 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유효 지름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PD가 아니고, 유효 지름이 아니고, 다른 이제 단일 형체의 나사의 바깥 지름 일 때는 MD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골 지름일 때 LD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주시면 됩니다. 골 지름이면 LD, MD. 그래서 MD, LD라는 기호를 데이텀 기호 부근에 놓는다는데 그러면 여기다 놓습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만약에 데이텀 B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만약에 얘가 중심도가 요건 이제 그냥 지우고 그냥 가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지우고 얘도 치수로 바꿀게요. 치수.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텀 있잖아요. 데이텀.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만약에 B다. 여기 요 B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데이텀 기호 부근에 놓는데 그게 데이텀 프레임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기하공차 프레임의 데이텀 항목 뒤에다 붙여준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뒤에 붙는다. 근데 이거 뒤에를 작성을 못해요. 캐드에서. 오토캐드에서. 왜 작성을 못하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이제 여기다 뒤에다가 MD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바깥지름이다 하면 MD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못 적는 이유가 자 일단은 이거 기호 붙일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게 중괄호죠. 사각형의 가로, 중괄호 붙여주고 그 다음에 M 대문자 M, 그 다음에 D 하는데 지금 뚱꿍 하는 소리 들리시죠? 뚱꿍 하는 소리 뭐예요? 안 된다. 캐드에서 이제 뭐 버그나 에러나 뭐 그런 거 알림을 띄울 때 그런 건데 이게 뭐 왜 이러냐면 오토캐드가 요 저 데이텀 부분에 세 자리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거하고 MD를 적으려면 세 자리가 넘어야 돼.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저 기하학적 공차, 저 공차 가지고는 작성을 못한다. 이거 옛날부터 이랬거든요. 좀 바꾸지. 좀 바꾸지 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도 그 도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여기 그래서 오토데스크에 있는 저 기하학적 공차 저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하공차만 작성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복잡한 형태의 기하공차는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오토캐드 말고 이제 인벤터 여기 3D는 좀 낫냐? 3D 똑같이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원래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요 위쪽에도 뭔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요 프레임 위에다도 글자를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예, 추가적인 옵션들, 부가적인 이제 지시들 그런 것들 저 위쪽에 잡아주든가, 아니면 요 아래쪽에 작성을 한다든가, 그다음 측면에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옵션들은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텍스트 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놔, 위치에다 맞춰가지고 갖다 붙여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이제 기하공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칸들을 다 만들어줬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이 사람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하공차밖에 이해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데이텀 시스템은 인지하고 있고 공용 데이텀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해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각했을 때는 공용 데이터 하면 A-B니까 세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거 수기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다 지웁니다. 다 지우면 없이 나와요. 데이터 없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DT 자리 맞추기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MC 해서 요 프레임의 가운데 중간점을 찍어요. 찍고 문자 높이는 지금 우리 치수 높이 요거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이 사니까 3.5를 쓰고 있죠. 3.5로 할게요. 그리고 회전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A 아까처럼 A 그 다음에 뒤에 아이고 중괄호 그 다음에 이제 MD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얘를 옮깁니다. move 해가지고 옮기는데 이제 글자가 살짝 직격 키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면 치수가 보이죠. 이제 제 마우스 포인트에 보면 그래서 한 6mm 정도 빼면 될 것 같네요. 6mm 정도 뺐으니까 이게 이제 여유를 얘처럼 좀 더 주려면 1mm 정도 더 빼는 게 좋겠네요. 비슷한 여유를 주려면 1mm 더 빼면 7mm 뺀 거죠. 그러면 중간까지 7mm니까 요 뒤까지도 7mm 14mm면 되겠네요. 그래서 REC 여기서 골뱅이 14 콤마 높이는 5겠죠. 아이고 5가 아니죠. 3.5니까 7이겠네요. 죄송해요. 2.5로 한 걸로 했어요. REC 문자 높이 3.5니까 골뱅이 14 콤마 7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move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이게 여기 딸려 있는 거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옮겨서 한번 이렇게 붙여줄까요? 이렇게 옮겨서 붙여주고 왜냐면 이걸 제가 리더로 작성을 했잖아요. 리더로 작성해서 얘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이제 이 글자는 노란색으로 해줘야겠죠.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라고 문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PD나 MD나 LD는 어디다 기하공차에 있는 데이텀 항목에다가 붙여준다. 그 뒤에다 붙여준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PD의 경우는 안 붙인다. 이거 안 붙이고 A가 아니라 B였죠. 죄송해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MD나 LD가 아니고
PD일 때, 유효지름일 때는 그냥 이거 작성 안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B만 작성을 해도 된다. 다시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사부도 데이터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일 형체의 크기가 단일 형체의 크기를 갖는 형체가 아닌 경우는 표면 아래에 하나로 놓이는 데이터 기호에 의해 지시되어야 한다. 라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게 A, B, C, D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치수랑 연관 없을 때.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항상 강조한 거. 이건 다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 중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표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위에 있는 요 표면. 요 표면만 나는 데이터물로 지정을 하고 싶어. 여기만 오직 여기만 데이터물로 지정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아니면 그 표면에 이렇게 붙여주든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치수선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통칙 1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냥 치수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내용과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 표면이 어떤 기하공차가 적용이 됐을 때 그 표면에다가 이제 그 표면을 데이터물로 지정하고 싶으면 기하공차 이제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물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그 측면에서 그 면을 바라본 게 아니라 면의 측면에서 바라봐가지고 면이 선의 형태로 나왔을 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데 그 면이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면에다 직접적으로 붙여준다라는 거죠. 붙여주는데 단지 끝에 있는 화살표가 뭐다? 화살표가 아니고 점이다. 점으로 표현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면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면이다. 저 뒤에 있는 면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지선이 숨은 선의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숨은 선하고는 달라요. 선의 굵기가. 이 숨은 선은 뭐예요? 중간 굵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숨은 선 같은 경우 가는 선은 우리가 0.25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 굵기는 0.35를 쓰고 그 다음에 굵은 선을 이제 0.5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형상에 대한 숨은선은 0.35짜리 숨은선 파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치수입니다. 치수니까 선의 굵기는 0.25를 하고 선의 굵기는 0.25 그대로 치수에 관련된 선이니까 0.25로 사용을 하고 단지 형태적으로만 이제 숨은선 파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얘를 형상과 똑같은 그런 색상으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된다. 굵기를 지정을 하시면 안 된다. 숨은선과 같은 굵기를 지정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형상하고 요 치수를 지정하는 선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요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면이 가려져 있는 경우, 여기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원으로 표시한 점선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칙 1이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독 데이터 형태를 지정하고 있는 게 통칙 1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통칙 2. 아까 이제 위에 1번상에 나왔는데 통칙 2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한 번 나왔었죠. 고정. 가만히 있는 거 또는 변할 수 있는 치수를 갖는 조합된 크기를 갖는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물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크기를 갖는 형체의 고유 특성이 조합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이라면 그 값은 TED를 항상 명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암시적인 TED라고 했어요. 암시적인 TED를 제외한에 의해서 이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물 확립하는 데 사용된 크기를 갖는 형체의 고유 특성 조합을 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일반 기본물체에서 표현된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유 특성값 0mm, 그 다음에 0도, 90도, 180도, 210도의 값만을 가질 수 있으면
값만을 가질 수 있으며 지시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대체 뭔 소리냐?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암시적 T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TD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는데 암시적인 TD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암시적인 TD가 이제 바로 0mm, 0도, 90도, 180도, 270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조합을 해보면 0mm라는 건 같은 포지션.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포지션에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0이죠. 저거를 뭐라 그래요? 암시적. 암시적이다. 두 원 사이의 거리는 중심의 거리 차는 0mm는 우리가 치수 기입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치수 기입을 하지 않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치. 그게 이제 바로 암시적입니다. 암시적인 치수 값이다. 그럼 90도는 뭐냐? 그쵸? 90도는 이거죠. 이 축과 이 축이 몇 도예요? 90도. 이 면과. 이 축에 대해서 이 면은 90도예요. 그럼 우리가 저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느냐? 90도라고.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것도 암시적인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0도, 90도, 180도, 210도는 수평 수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평 수직. 수평 수직일 때 그때는 암시적 TD.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치수를 기입 안 하니까 TD의 기호인 그 사각 프레임을 못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각 프레임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항목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데이텀을 지정하는 이 형체가 어떤 이제 공차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거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럼 얘 다시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이 치수값을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게 치수값이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닐 텐데. 딱 떨어지는 값이니까 11로 그랬네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데이텀의 요 A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텀이 얘잖아요. 얘인데 얘는 뭐냐면 이 10이라는 치수가 어떤 공차를 가지고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여기 끼워 맞춘 공차다 그러면 이제 12에 뭐 H7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얘는 축이죠. 구멍이 아니라 그러니까 H6다. H6다. 죄송해요. 축은 이제 소문자로 가야죠. H6다. 만약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공차값을 갖고 자면 얘가 딱 12mm가 아닌 거잖아요. 12mm가 아닌 형태일 때 어떤 공차가 나오더라도 그 만들어진 표면을 가지고 이 중심을 획득해라. 실제 만들어진 표면의 그 치수값을 가지고 공차 범위 내에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했을 때는 당연히 공차값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니까 별도의 공차값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앞에 파이는 붙여줘야겠죠. 파이도 안 붙이고 뭐 하는 게요? 원형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정의됐을 때는 공차값에 의한 형상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론적으로 정확한 12를 가지고 10이라는 원을 가지고 이 중심을 데이텀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지금 저 원기둥 형태에서는 저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치수들을 가지고 할 때는 저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냐? 만약에 이 데이텀을 선정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이 데이텀 형상이 고정적인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TED를 명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다. 이 데이텀은 그 형상의 공차에 따라서 요 기준 중심 축의 위치가 바뀌질 않으니까 이게 꼭 고정될 필요는 없다. 가변이 되어도 된다.
그냥 만들어진 공차 범위에서 만들어진 형체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그 데이텀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TED라는 걸 표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또는 변화를 치수를 갖는 조합된 크기를 갖는 형체에 따라서 이제 TED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통칙에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하홍차가 솔직히 나오게 되면 저 TED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특히 이제 TED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거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각도 치수는 각도에 대한 기하홍차가 정해지는데 TED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치도를 정의하는데 TED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TED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 TED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항목이다. 두 번째 통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칙 3. 완전한 형체부터 확립된 데이텀 형체들. 그래서 이거는 단독 데이텀을 의미합니다. 설명도 되게 짧죠. 데이텀이 완전한 전형체로부터 확립되면 데이텀 기호만 표시한다. 당연하죠. 네, 전형체는. 그래서 별도의 데이텀 타켓을 사용을 하지 않고 데이텀 표적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데이텀 기호만 표시되면 된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칙 4. 통칙 4부터 나오는 게 뭐냐? 데이텀 표적이 나옵니다. 이제 통칙 4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좀 밑에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이 통칙 4를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통칙 4의 내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간단한 형체 요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땅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땅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데이텀 타켓 지정된 방식이 다 달라요. 요 네 개가 그러면 이제 저 네 개에 따라서 저걸 고정시키는 지그의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고정시키는 지그의 형체들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리면서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4 나오고 나서 설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돼요. 되게 통칙 4는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나와서 데이터 5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통칙 4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통칙 4 제가 그 강의 자료 준비를 하면서 통칙 5까지 같이 설명이 가능할까 시간 내에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 고려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안 되면 통칙 4만 하고 그 다음에 통칙 5는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언제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